안녕하세요. 어르신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노인상담사 김은주입니다. 네, 오늘도 어르신들께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사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종교에 너무 심취해 계시는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지금 항상 돈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현재 수급자로 계십니다. 수급비가 사실 넉넉하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40만 원가량의 수급비 받으시면서 월세도 내셔야 되고 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용돈도 별로 없고 살 돈이 없으셔서 계속 문제라고, 그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마다 항상 슬프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벌어서라도 좀 쓰고 싶은데 수급자는 일자리에 참여하면 안 되거든요. 따로 이제 일을 하면 그게 공식적으로 소득이 잡히면 또 삭감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일을 할 수도 없고, 뭐 가끔 이제 박스 같은 거 줍거나 뭐 이런 거 외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돈이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되게 밝고 그 복지관에서 생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편이셨거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용종을 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종을 떼러 수술을 하시게 됐고 2번이나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급자시다 보니 돈을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수술비, 그 2번의 수술에 수술비를 대는 것도 너무 어려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치료받고 충분히 수술하고 휴식하고 회복하고 이러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급자인데, 원래 수급자들은 또 의료보호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의료보호로 되지 않는 자체 비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의 수술을 하시면서 비용을 뭐 몇십만 원을 추가로 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그 검사 받고 수술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힘드셨던 거죠. 게다가 이분은 자녀도 없으시고 다 없으신 분이셔서 수술하시게 되면 이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보호자의 사인을 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민하시다가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보호자 대신 동의 사인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지관의 사회복지사한테 보호자 대신 사인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아무도 없는 그런 수급자 어르신, 내 마음이 또 어떠셨을지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복지관에서도 사실 뭐 들어드리고 싶긴 하지만 사실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거의 연락도 되지 않는 먼 조카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비용을 수술비를 내주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수술하는 동의서에 사인 정도를 그 조카가 와서 해주게 된 거죠. 어찌 됐든 수술은 잘 끝났고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그래도 더 건강해져서 이제 복지관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이 어르신은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은 수급자 어르신인데 복지관이 나를 살리고 있다.
복지관 때문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복지관을 너무 좋아하시고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분들하고도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내시고 계시고, 그런데 이번에 아파 보니 이제 노후가 너무 걱정되기 시작하신 거죠. 병원비도 걱정이고, 뭐 보호자가 없고, 간병할 사람도 없고, 게다가 더 아파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후에 내가 몸을 못 움직이는 정도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요양원에 가야 되나? 그나마 요양원에 가시면 수급자시기 때문에 무료로 입소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도 이제 알아보러 가셨대요. 그래서 거기 알아보러 가셨더니 그 성당에서 운영하는 곳이라고는 하시는데, 거기 갔더니 거의 몸을 거의 못 움직이시는 분만 있더라. 그래서 몸이 멀쩡한 자기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기도 어렵겠더라.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밖에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 못 나가게 하고 외출도 어렵고 다 정리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그리고 밥도 시간 맞춰서 먹어야 되고 또 그 씻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이제 단체 생활에 맞춰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약이 많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살림 다 처분하고 먼저 요양원에 들어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후회하면서 안 아픈 사람도 여기 오면 아파진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절대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양원에 가지 않으면 이분은 사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죠. 몸이 아파지면 가족도 아무도 없으시고 그러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내를 해드린 건, 이분이 만약에 너무 걱정되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시설 종류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첫 번째는 양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로시설은 뭐냐면 건강하신 어르신이 입소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유료 시설들은 굉장히 비싸죠.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굉장히 비싼 유료 양로시설들 늘 말하는 거고, 무료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수급자 어르신들은 이제 무료로 입소하실 수 있는 그런 양로원이고요. 그 양로시설에는 입소하실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아까 다른 분처럼 살림 가재도구, 살림살이 다 처분하고 그리고 입소하셔야 되는 상황인 그렇게 입소하시고 나면 거기에서 뭐 드시는 거, 입으시는 거, 뭐 용돈까지 모든 비용을, 그리고 아프시면 병원 가는 거, 그리고 뭐 일정 부분의 간병, 간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다 그 시설에서 책임지고 케어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점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따로 먹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뭐 이런 건 좀 안 될 수가 있죠. 뭐 내 취향에 맞는 옷을 별도로 입는다던가 뭐 그런 건 뭐 좀 추가로 옷을 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자유롭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불편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또 안전하다라는 장점도 있죠. 걱정할 거리가 없다. 이런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설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약간 보조 역할처럼 그 케어해주면서 사시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되고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면 요양원에 아니면 양로원에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 그거 말고는 지금 우리나라에선 달리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그런 거부감, 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시설들을 가보고 실제로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좀 보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이분을 안내를 해드리고 다양한 시설들을 직접 보실 수 있게 뭐 분야도 다양하고요, 뭐 지역도 다양하고 모든 시설들마다 운영하는 방식도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양하게 안내를 해드렸고 직접 방문하게 또 연결도 해드리고 또 몇 개 시설은 같이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좀 안심하고 노후에 가실 수 있는 곳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의외로 어르신들이 뭐 얼마나 안전하게 어르신을 케어하냐 이게 이제 사실 젊은 사람이나 정부의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원하는 건 사실 굉장히 다른 영역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그 시설에 있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냐, 외식을 할 수 있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아니면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뭐 다른 시간에 다른 걸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냐, 아니면 외출은 얼마나 가능하냐.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딜 가보고 싶은데 그 외출이 얼마나 자유롭게 허용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시설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유로운 선택권이 얼마나 보장되느냐. 내 옷도 똑같은 뭐 환자복 비슷한 거 입혀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옷을 따로 입을 수 있느냐, 이런 거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소소한 그 자율적인 선택권에 대한 보장이 어르신들이 시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특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뭐 양로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성당에서 운영하는 데면 성당의 예배당이 시설에 있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운영하면 교회도 예배당이 또 있기도 하고요. 또 불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요양원은 이제 법당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시설들을 끼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그 종교가 아닌 경우에는 종교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냐, 뭐 내가 다른 종교인데 들어가도 되는 거냐, 뭐 이런 거요. 아주 소소하지만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잘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양한 시설들을 가보고, 그리고 시설마다 또 느낌이 다 다르니까요. 가서 직접 내가 있을 곳을 미리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내 노후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사실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고 자녀도 없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정말 몸이 아프게 되면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설에 들어가기 싫으시니까. 그래서 뭐 약도 좀 모으셨었다고 하고요. 근데 상담하면서 그 약은 이제 제출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분은 뭐 다른 뭐 부분에서 약을 더 구하려고 노력을 했었다고는 하시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 독한 약이나 이런 걸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실패하셨다고 웃으면서 얘기는 하시고, 그 대신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시설을 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계속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안내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시설을 가는 건 나중에 노후의 문제잖아요. 그게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서 내가 뭐 죽고 싶다거나 죽을 준비를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라도 재밌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걸 고민해서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에게 지금 일상생활에서 가장 재밌게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걸 더 잘 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은 복지관에 나와서 다양한 프로그램 듣는 게 너무 재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관에서 마술도 배우셨대요. 그래서 마술 배우는 거 너무 재밌어서 그거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자전거를 못 배워서 요즘에 내가 자전거를 꼭 배우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자전거 연습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잘 배워서 복지관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전거를 배우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운동장을 도시는데 처음에는 이 두발 자전거를 못 타시니까 그러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전거에다가 발을 붙여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타는 네발 자전거 있잖아요. 애기들이 이렇게 네발 자전거를 타죠. 그래서 네발 자전거를 해달라고 해서 네발 자전거를 타십니다. 이분은. 그래서 네발 자전거는 안 넘어지니까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연습할 수 있고 그 학교를 이렇게 도는데 너무 재밌으시대요. 네발 자전거 타고 돌면. 그래서 시원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그래서 네발 자전거 열심히 학교를 돌고 있는데 근데 초등학교이다 보니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할머니도 네발 자전거 타시네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자전거를 못 배워서 자전거 못 타서 나도 네발 자전거 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아니에요. 뭐 우리도 네발 자전거 타는데 네발 자전거 타셔도 좋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타는데요. 그렇게 자기 걱정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멋있다고 해줬대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네발 자전거를 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꿈은 두발 자전거를 잘 타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네발 자전거가 안전하고 네발 자전거 잘 타시면 그냥 네발 자전거 타시면 안 되냐. 그렇게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신기해하고 쳐다보고 이러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창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 그래서 나는 두발 자전거를 잘 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잡아주고 가르쳐줘야 두발 자전거를 익숙하게 탈 텐데 그걸 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그 청년들 중에 청년 그룹 중에 어르신들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청년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소원을 하나씩 들어드린대요.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 어르신이 자전거 타는 게 소원이니까 자전거 타는 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청년 두 분이 뭐 학교 다닐 때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번갈아 가면서 오셔가지고 이 할머니의 자전거 타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하셨고요. 집이 근처이다 보니 청년들 오면은 집에 데려가서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친해지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두발 자전거를 좀 끝까지 배우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전거를 타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청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손주 같은 청년들하고 지내시면서 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자체로 이 생활 자체로는 너무 행복하셨던 거죠. 그렇게 행복하게 재밌게 삶을 꾸리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정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요양원에 가시거나 그렇게 되실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그 상황에 닥치면 또 그때 좋은 대안이 생기고 그때 또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요양원에서 또는 양로원에서 단체 생활을 하더라도 거기도 또 맘에 맞는 분이 계실 수 있고 거기도 또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어떤 일이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긍정적이고 밝게 생활하시다 보면 그 상황은 닥치는 대로, 위기가 닥치면 닥치는 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미래에 생길 위험,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되면 돈이 더 없어지면 어떡하지? 미래에 생길 위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지금 먼저 걱정하고 지금 먼저 우려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의 즐거움과 현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민 많은 어르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어르신이 현재 상황을 즐기면서 사실 수 있게 도와드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종교에 심취하신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 어르신은 종교에 너무 심취하고 계시고요. 종교에 너무 몰입하고 계셔서 그래서 사실은 주변 분들과 관계도 좀 쉽지 않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상담실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나는 걱정이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신에 그런데 복지관에 있는 분들, 실무자분들이나 주변 분들은 이분을 좀 걱정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다라고 권유하셔서 오시게 되신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사셨대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사셔가지고 굉장히 집도 좀 가난하셨고 그리고 부모님도 일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셨고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좀 케어해주고 이분을 좀 돌봐주고 그렇게 하실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학교도 가지 못하셨대요. 학교도 가지 못하시고 공부도 전혀 못하시고 아버지가 그래도 이름 석자는 적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셔서 이름 석자 적는 것만 아버지한테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름자만 간신히 쓰시고요. 글도 아예 못 읽으시고 계산도 아예 못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시절에도 그 일만 하시고 제대로 공부도 못 하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아무도 이분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없으셔서 심지어는 예를 들어 내가 뭐가 힘들어요, 뭐 어려워요, 뭐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마땅히 할 상황도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냥 혼자 해결하고 혼자 그냥 처리하고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고 예를 들어 옷이 있는데 속옷이 다 떨어지고 찢어지고 막 이랬는데 그것 좀 사주세요, 새로 사주세요, 이래요 라는 얘기를 차마 부모님한테도 할 수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그렇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내셨고요. 그렇게 지내시다가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사는데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집가서 부모님들이 시집가서는 처음 시집가서는 벙어리 3년, 뭐 귀머거리 3년, 뭐 이렇게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말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벙어리 3년처럼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어르신은 진짜 벙어리처럼 있으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든 말을 걸든 말을 안 하셨대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말을 안 하셨대요. 그렇게 1년 동안 말을 안 하셔서 나중에는 시댁 식구들이 진짜 벙어리라고 생각하셔서 벙어리가 왔다고 하면서 쫓아내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 어르신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말을 할 줄을 아네 라고 해서 쫓겨나는 걸 멈출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고지식하고 이분의 성격이 얼마나 시키는 대로 하시는 건지 짐작이 좀 가시죠. 그래서 이분이 그 정도 지금 생각하시면 당신이 스스로를 생각하셔도 와, 내가 생각해도 진짜 바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있어서 쫓겨날 뻔했던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조금씩 교회도 다니시게 되고 조금씩 사회생활도 하시게 되면서 지금은 진짜 많이 똑똑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시는데 교회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누가 얘기를 해주면 그거대로만 하시려고 하세요. 성경책에 나오는 말 그대로 하시려고 합니다. 이분 말씀으로는 십계명에 나오는 말을 나는 다 지키고 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종교에 너무 심취해 계셔서 종교인 아니면 아예 안 만나시잖아요. 말을 섞지를 않아요. 말을 섞지를 않으시고 교회에서 만나시는 분 그 중에서도 한 분만 만납니다. 여러 명을 만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러 명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다 보면 남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해서 말이 나오면 그게 험담이 될 수도 있다. 나는 험담하기 싫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한 명만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 분하고만 좀 친하신데 그 한 분하고만 만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절대 만나지 않으시고요. 종교인 외에 다른 사람은 이분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신대요. 종교인 외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안 만나시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리고 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짓말 안 하시고 그런 식으로 그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그렇게 살고 계시다 보니 주변 분들이나 가족분들도 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날마다 교회에만 가 있고 성경책만 읽고 기독교 방송만 보고 그런 너무 좁은 제한된 일에만 빠져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들 걱정하고 계시는 거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세상에 나오는 걸 거부하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중입니다. 이분은 가족들한테 돌봄을 받지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가족들에게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셨고 혼자 그냥 이끌고 혼자 생활하면서 사셨고 게다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우셨대요. 그래서 무서운 엄한 아버님 밑에서 완전히 기가 죽어서 사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사시고 그래서 이분이 아직도 연세가 이만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 삶을 판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걸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시키는 대로 하고, 누군가 지시하는 대로 하고,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이분의 문제셨던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아버지가 그런 거였다면 결혼해서는 이제 남편이나 시댁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만 또 살고 계시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제 종교에 심취하셔서 그 종교 교리에 시키는 대로 그거 따라서 그렇게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 주변 분들이 보건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만나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경직된 사고가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벙어리 3년, 뭐 귀머거리 3년처럼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고, 그리고 듣는 말 있어도 그냥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하고 그냥 3년은 참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너무 고지곳대로 경직된 사고로 정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벙어리처럼 사신 거죠. 이게 이제 이분의 문제입니다. 너무 경직된 사고를 하고 너무 경직된 행동을 하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 물론 이분이 공부도 많이 못하셨고, 그리고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하셨고, 돌봄도 충분히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취약점이 있다라고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경직된 사고를 좀 유연하게 풀어야만 조금 더 편안하게 인간다운 삶을 좀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맹목적인 어떤 지시나 뭐 종교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그 다음에 대인관계 폭도 너무 좁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대인관계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좀 어떻게 살고 있나 좀 지켜보고, 그 사람들의 삶이 무조건 다 나쁜가, 종교인 외의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판단을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랑 계속 상담하면서 이런 사고와 관련돼서 경직된 사고를 좀 유연하게 바꾸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종교인 아니면 비종교인, 뭐 이거 아니면 이 극단적인 흑백 논리, 요거와 관련된 부분도 좀 유연하게 바꾸시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그 경직된 사고를 유연하게 만드는 쪽으로 상담을 이끌어 나갔고요. 그리고 이분은 대인관계가 너무 위축돼 있는 데다가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좋은 대인관계의 경험이 필요했어요. 성공 경험이죠. 좋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내가 위로도 받고 지지도 받고 도움도 받는 그런 따뜻한 좋은 대인관계. 예전에 부모님이나 친구로부터 받았어야 하는데 이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으신 적이 없고, 학교 생활도 안 하셨고 이러니까 친구나 지인으로부터도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따뜻하고 지지적인 어떤 대인관계의 지지를 받으실 그런 경험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경험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이분이 조금 더 대인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뭐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이제 그 애착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을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 상담에서는 충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상담에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고 그런 걸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건 인정하셨어요. 아, 종교인 외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셨어요.
체험하시게 됐고요. 뒷말하지 않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걸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셔서 굉장히 좋아지셨고요. 그리고 내 얘기도 하시게 되셨고, 그래서 집단 상담을 통해서 이분의 대인관계가 조금 더 유연해졌고, 좋은 친구들도 조금 만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또 하실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에는 그 스쿨존 사업이라고 학교 인근을 순찰을 이렇게 돌아주고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래서 그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잘 못하셨다면 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어쨌든 교육도 같이 받고 모임도 같이 하고 같이 조 짜서 이제 그 순찰 같은 거 도니까 같은 조 사람들하고도 좀 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사만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제 친해지니까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식사 시간이 되니까 뭐 어디로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막 이런 얘기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우연히 이제 밥 먹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이분의 집과 가까운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 그럴 거면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으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셔서 이제 집으로 그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이 하시는 그 다른 어르신들이 집에 오셔서 같이 밥도 먹고 뭐 간단히 뭐 삼겹살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밥을 나눠 먹으면서 그 좋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고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도 어제 너무 잘 먹었다 고맙다 따로 전화해서 고맙다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일자리 사업하러 만났을 때 더 친해지고 더 반가워하고 더 가까워진 느낌을 경험하시게 되면서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셨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 사업도 참여하고 일자리 사업 참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종교 외에 다른 곳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실제 경험하시게 되면서 이분이 관계도 유연해지셨고 너무 맹목적으로 종교에 빠져 있던 거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자리 사업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것도 좋죠. 그래도 용돈처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르신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은 돈 벌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9시부터 6시 풀로 매일 출근해라 라고 하면 사실 어르신도 건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부담스러우시거든요. 뭐 병원도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시간 좀 여유 있게 참여하실 수 있는 정도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요 일자리 사업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느라고 뭐 일을 해야 되고 뭘 하니까 아침에 부지런하게 시간 맞춰 일어나시고 씻고 준비하셔서 나오시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어르신이 조금 바빠지시면서 병원에도 좀 덜 가시게 되세요. 그래서 뭐 국가 차원에서는 뭐 의료비도 좀 절감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건강보험공단의 그 비용도 절감된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 비슷한 일을 같이 만나서 같이 하시면서 굉장히 가까워지고 친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능력도 유지가 될 뿐만이 아니라 개발이 되기도 하는 거죠. 사회적 기능이.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이 사회적으로 좀 떨어지고 내가 사회활동 안 해보시고 이러신 분들이 나중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이 참여하시면서
사회활동 하시면서 더 적극적이 되시고,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자신감도 얻게 되시고, 만족감도 얻게 되시고, 그렇게 바뀌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가지는 그게 단지 돈을 번다, 아니면 뭐 노인이 일을 한다, 이걸 떠나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노인 일자리 사업이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도움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부심도 생기고, 학교 애들, 초등학생 애들 스쿨존 활동하면서 아이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시기도 하고, 또 뿌듯한 애들 이제 케어해주고 도와주면서 자부심도 느껴지시고 뿌듯한 느낌도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는 것도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만큼 또 해결책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어려움이 있으실 때마다 또는 고민이 있으실 때마다 고민 해결소에 연락 주시고 노인 상담사를 찾아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어르신의 고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